개성을 가지고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해야 되는 학교 문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문화와 교육 목적의 하나인 민주적 자질을 갖춘 시민 양성을 위해서도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서로 존중해주는 민주적 풍토가 꼭 필요합니다. 학생 인권 조례안은 제2장의 학생 인권으로서 자유권, 행정권, 참여권, 교육복지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3장에는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학생인권보장위원회, 학생인권옹호관 등을 두도록 하고 있고 인권침해 시에 구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드리면 제2장은 최고 제한속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제3장은 가속 단속을 한다는 안내 표지판과 가속 단속 카메라 정도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쟁점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도민의 58%가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질문 문항이 다수가 인권조례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걸로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자도 60세 이상이 40%입니다. 그리고 50대가 27%로 고연령층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대와 40대는 다 합쳐서 13% 정도에 불과합니다. 과연 이 여론조사가 도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관해서 모 방송사에서 2018년 7월에 발표한 자료에 가면 인권조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63.4%였습니다. 그리고 10월에 발표조사한 내용에는 찬성이 44.7%로 반대 38.8%가 높았습니다. 다음은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학생인권조례는 서울, 경기, 강주,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조례안도 내용 측면에서 이 4개 시도의 조례안과 대동 소유합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법률적 쟁점에서는 이미 전국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대부분의 판결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부분의 판단입니다. 다음은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권장한다는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안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종교, 장애, 출신지표, 성정체성,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학생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에서 행정권 침해 차별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권장한다는 할 것이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에 따라서 차별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애를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 차별 금지가 특정 종교를 권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동성애를 권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학생회장 선거 출마에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없앤다고 해서 오늘 이성애자였던 학생이 갑자기 동성애자가 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과학 기사를 주로 다루는 모 매체에서 2017년 9월 25일 성적 지향 관련 연구 결과를 개괄하여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성적 지향은 선택할 수도 없고 바꾸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동성애자가 원한다고 되고 원하지 않는다고 이성애자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고 없고에 따라 동성애자가 됐다, 이성애자가 됐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 시행 중 4개 시도의 경우에도 인권조례 시행으로 동성애자가 대폭 증가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교육이 극단적 페미니즘으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교육은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하게 되어 있는 법정 교육입니다. 그동안 성인지 교육을 해왔지만 이로 인해 우려할 만한 사회적 혼란은 없었습니다.
덕심한 남성 혐오감을 씌워주는 것은 성인지 교육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불가 조치도 양성평등 기본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의 의무로 제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학생인권조례가 학력 제한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는 수업 시수를 줄인다든지 교원 수를 줄인다든지 하는 것 같은 학력에 집중력을 미치만 사항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수능이 학력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미 인권조례 시행 중 4개 시도의 수능 성적을 보면 학생인권조례 시행 전후에 학력 제한을 초래한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다음은 휴대폰과 인터넷 사용으로 학습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은 교육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휴대폰 사용은 학교장이 학습권 침해가 없도록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저희 안에 기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두발 복장 등이 자유화되고 소득검사가 금지되면 생활지수가 안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발 등 용모와 복장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조례 안에 되어 있습니다. 소득검사는 안전확보와 건강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학생의 사생활이 보호되는 것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지도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두발과 용모에 관한 규제는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는 것처럼 행복지구권에 속하는 개성 발현의 권리와 일반적 평균 자유권에 속하는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해인 금지의 원칙과 본질적 내용 침해의 금지 원칙을 적용하여 규제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자료에 하면 교권 침해 건수는 2013년부터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교청의 교권 침해 상담 자료에 의하면 학부모에 대한 교권 침해는 53%로 절반을 넘습니다. 그리고 학생에 대한 교권 침해는 12%로 상급자, 교직원에 대한 교권 침해에서 4번째에 불과합니다. 교육은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따라서 교권과 학생인권 모두 함께 보장될 때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조례 안에서는 교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인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권을 침해할 시에는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현과 집회의 자유는 학교를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표현과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학생들이 자기 의사를 행사하고 이를 표현하는 것은 교육적 견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학교라는 공간의 특성을 감안해서 집회는 평화적 비공적이게 하고 집회의 시간과 장소는 학습권 보호와 학생 안전을 위하여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도 허용된 게시 공간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인권 옹호관이 유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인권 옹호관은 교육감 소속 임기제 공무원으로 당연히 공무에 대해서 교육감의 지도 감독을 받습니다. 이것은 감사관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감사를 하되 공무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인권 옹호관은 인권 침해 사건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조치를 권고하는 것을 업무의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최종 결정권은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학교장과 업무상 마찰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 처리 절차를 교육규칙을 정해서 이런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정, 경찰 중 특정, 감사관 중 특정인이 마무리해 주십시오. 일탈이란다고 해서 그 제도를 폐지해야 될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학생인권조례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은 서로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데서 발생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 문화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 문화가 구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정착된다면 학교 폭력은 줄어들 것입니다. 학교 폭력과 학생인권의 관계는 학교 폭력 예방법이 학교 폭력 예방이 학권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고 인식돼서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 관계상 그 설명을 못 드리는데 지금 여러 가지 만드는 대상 주장있습니다. 이 부분은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구수합이 때리기는 온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구수합이 때리기 오래랑 그 다음에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고 있어서 상대방 주장 자체를 반박하는 게 아니고 네, 빨리 마무리하십시오. 시간 15분 이내로 하기로 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상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손을 들어주시면은 저희 직원이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성미 의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질의는 2분입니다. 답변은 3분이고 1문 1답으로 하게 되면은 질의 답변을 총 합쳐서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종료 10초 전에 사인배를 올리겠습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예, 문화복지위원회 윤승미 의원입니다. 1문 1답으로 묻기 때문에 5분 안에 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도 되겠습니까? 1문 1답이 되고 5분 괜찮습니다.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경남 학생 인권 조례 여러 가지 문제점에 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지고 논의되어질 것이라 생각하여 이 자리에서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원 교육감님, 19금이라고 표시된 영화를 학생들이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보면 교육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 되죠. 그러면 19금 영화에 나오는 성관계를 하는 것은 됩니까? 안 됩니까? 교육적으로는 판단을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네. 예, 답변을 너무 강요를 하시면 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성관계를 가진 학생들을 교사가 지도하면 인권 침해입니까? 차별입니까? 아니면 투쟁을 통해 얻어야 할 학생의 권리입니까? 그 자체도 그것으로 해서 만약에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아니요, 제가 질문하는데 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저희들 조례 안의 내용으로 질문을 해주십시오. 조례안과 연결되어 있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학교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미성년자를 교육시키는 곳입니다. 가르치는 것에 대한 특수성이 인정되어야 하고요. 올바른 행위와 잘못된 행위를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줘야 정체성에 혼란이 생기지 않습니다. 학생 성관계, 낙태, 동성애 등은 인권의 문제이기 전에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어야 이에 대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인권을 앞세워서 교사와 학부모를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을 알려주고 신고할 수 있는 학생인권센터를 안내하는 것이 올바른 교육입니까? 만약에 학생 인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어겼을 때 그것을 학생이 구제받기 위해서 인권 동호관에게 그 구제를 요청하는 것은 학생 인권 조례가 담고 있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학생의 인권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것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보편적 인권이어야 합니다. 이는 교사와 학부모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책임과 의무 없이 학생의 특수한 인권만 강조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키며 왜곡된 인권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책임과 의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인권 조례에 책임과 의무도 명기되어 있습니다.
어떤 조항을 다른 말씀하십니까? 학생의 학습권이나 교사의 교수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 학생이 왔습니다. 제가 예, 교육감님. 예,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사항에 학생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육활동과 연구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등 학생 및 교직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네. 저희들 조례의 내용이 존중과 배려와 책임.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서울인권조례에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학생이 아침부터 와서 교실에서 엎드려 잡니다. 수업 시간에 계속 자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깨웠습니다. 야, 공부 좀 하지? 좀 깨지?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한다고 고발했습니다. 이것이 학생인권조례 실태입니다. 조금 전 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제가 학교 현장에서 약물 오남용 교육의 실태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노연이 되기 전 초중고등학교에서 12년 동안 약물 오남용 교육을 맡아 했습니다. 약물뿐 아니라 마약, 에이즈 등 청소년기에 꼭 학습되어야 할 내용들을 빠짐없이 가르쳤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바타말바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그 말을 처음 듣는 말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중에 바타말바 아시는 분 있습니까? 영어로 바탐이라는 단어는 BOTTOM, 바닥, 밑바닥을 뜻합니다. 가출한 청소년들이 처음에는 주유소 같은 곳에서 알바를 하다가 수입이 적으니까 큰 돈을 한 번에 주는 이 바탐 알바를 하게 됩니다. 이 알바는 동성애 남성의 섹스 파트너를 말합니다. 동성애 남성의 성욕구를 채워줄 밑에서 깔리는 학문 성교 역할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바탐 알바를 장기간 해온 학생들은 학문 중에 곤지름이나 사마귀 같은 것이 주렁주렁 생기고 학문 관략근이 늘어져서 대변 실lum이 자주 발생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HIV 바이러스, 예, 의원님 질의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감염되어 에이즈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러한 교육들을 학교 현장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남 학생인권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이런 학생인권조례에 인해서 에이즈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찜찜하다는 이야기가 한 번이나 나오게 되면 저는 법적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 과연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을 위한 것인지 학생을 망치는 것인지 현명하신 의원님들 생각에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릴 시간을 좀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조례가 그것을 조장한다고 생각하셔서는 안 되고요. 그런 문제가 있는 학생은 그 학생들을 저희들이 지도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조례가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단정을 짓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다음 우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김경수 의원님. 혹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학칙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학칙으로 강제? 그러니까 저희들 학생인권조례에서는 학칙에다가 상당 부분을 위임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에서 위임해놓고 있는 부분은 학칙에서 규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학칙이 우선이라는 말씀이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칙보다는 조례가 상위급이기 때문에 학칙이 조례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첨부해서 드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학칙은 조례가 만약에 통과될 경우에 6개월 이내에 조례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게 되어 있고, 그 조례 개정에 관한 권한은 지도감독권은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 범위 내에서 제정될 수 있는 표준안을 개정을 제안할 것이고, 학교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원들의 의사를 모아서 조례의 정신과 해당 학교의 상황을 다 반영해서 학교 차원에 맞는 학칙을 개정하겠습니다. 네, 제가 약간 보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법률이나 조례가 사실은 상위 규범인 건 맞지만 학칙에서는 이 상위 법률과 조례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 학교 현장의 어떤 민주주의 수준과 그 학교 구성원들의 어떤 소통 능력에 따라서 조례보다 더 좋은 내용으로 학생인권에 바람직한 내용들을 학교 현장에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 의원님. 예, 조영재 의원님. 예. 저도 교육위원인데 오늘 제가 말씀을 좀 아끼려고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 나오신 것 같아요.
해서 이거는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 싶어서 내일 저희들 내일부터 상임위 시위를 할 겁니다. 그때 모니터를 통해서 좀 상세하게 좀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동료 의원 김경수 의원님께서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나라고 하셨는데 내일 내가 조목조목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 우리 경상남도 학생 인권조례의 가장 큰 폐단, 조금 전에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했는 대법원 판례까지 있는데 그것도 제가 내일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대법원 판례는 전북 조례 아니고 4개 시도에 대한 대변 판례지, 저희들 우리 경남 인권조례는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학칙은요, 상위법입니다. 조금 전에 교육관님께서 조례가 위에고 학칙이 아래다. 절대 아닙니다. 학칙은 초등교육법 제8조, 9조 7항 등에서 제가 지금 메모도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상위법입니다. 초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유엔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유치원 교육이 다 지금 상위법입니다. 그래서 학생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게 너무 적다는 것은 우선은 말씀을 드리고 내일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의원님, 예. 저는 구체적이보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해서 헌법에,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런 자유를 보장한다고 해서 법으로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자유를 보장한다고 했지만 거기에서도 그 자유라는 권한이 그 자유의 본주 안에서 제한할 수 있는 법이 있죠. 네, 우리 부관께서.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법률로 기본권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가인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 수단이 적합해야 되고 침해가 최소화돼야 되고 법이 고의과 사익의 균형이 맞는 가인금지 원칙을 지켜야 되고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공기관이 질서 유지에 가능은 한데 제가 질문 안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의 내용 내에 헌법의 범위 안에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필요한 거고요. 그렇듯 저는 학생인권 조례가 학교 안에서의 헌법의 규정이라면, 예를 들면 학생들의 그러면은 그 안에 학칙으로 법률처럼 규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맞습니까? 예. 제가 사회선생 출신이라서 헌법 조문을 제가 그걸 외웁니다.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는 그 사유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그러나 제한을 하더라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보완되어 있는 그것에 따라서 법률이 만들어질 수 있고, 마찬가지로 저희들 조례의 위임을 받아서 학칙에서 규정할 수 있는 것도 그런 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제가 또 관련돼서 지금 우리 조례안 제3조 제8항에 보면 관련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학생 인권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학생 인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해서 안 된다라는 취지가 저희 기본 원칙의 제8항에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예, 저희 의원님들이 4분 질의를 하시고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시간은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참석하신 분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1분씩 정도만 시간을 드리고 나중에 저쪽에 우리 반대측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쪽에 이필우 교수님부터 말씀하십시오. 저는 의원님들께서 학창 시절로 잠깐만 돌아가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30년 된 것 같은데 지금도 똑같이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다고 하지만 학교 문화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본인들 학교에 중고등학교 입학하실 때 입학 선서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칙을 준수하고, 그때 정말 교칙을 읽어보시고 선서하셨습니까? 진짜 그 자체가 위법이에요. 근데 학교 문화는 지금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특히 고등학교 졸업식 때는 경찰을 학교에 부르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교육이 바뀌었다면
우리 이런 소리 못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인권 친화적 인권을 제로 속에서 있다 그러면 오늘 같은 이런 인권 조례 같은 거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문화는 바뀌었지만 그리고 시선은 바뀌었지만 가치는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사로서 정말 그 참여하고 그리고 학생을 위하는 마음으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책임 누구 책임입니다. 그 책임. 우리 모두의 책임. 예, 고인남 교수님. 네, 이런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경남 지역은 사실은 오랫동안 학생의 어떤 역사를 경험한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60년 전에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우리 학생들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 지역의 민주주의 수준이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이외에 인권의 가치가 좀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생각하거든요. 이런 이번에 경남 학생인권 조례는 지난 60년 전의 민주주의 함성과 함께 또 한 축인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간곡하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이번에 꼭 제정해달라고 요청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짧게 이 말씀 한 말씀 안 올리겠습니다. 초중등 교육법 제18조 4호에 보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의 설립자나 학교의 장은 헌법과 법률, 유엔 아동 권리에서 말하는 학생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서 교육감은 학생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것이 이 조례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예. 오해가 있을 것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자, 아까 그 차별금지 부분에서 학교에서 뭐 성교육을 하면 차별이냐 하는데 성교육 전혀 차별 아닙니다. 성교육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자는 건 휴식권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학생들이 과연 지금 선진국에 있는 애들은 이런 자유와 권리를 자기들 법을 꾸리는데 문제가 없는데 우리 학생들은 그걸 보장해주면은 엉망이 될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그렇게 무시해야 될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 학생을 무시하니까 부모가 자살하면서 자식을 죽이고 자살합니다. 학생을 독립된 인격체로 본다면은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기가 자살하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보교육관계에서 시간이 모자라서 맨 끝에 하실 말씀을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생각나는 데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교육관께서 우리가 교육인 조례의 본질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찬반만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정말 그게 안타깝습니다. 우리 경남교육청이 비자형 미달 비율이 전국 최하위권자가 계속 방송만 틀어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단위 성적입니다. 하위권이라서는 최하위권 맨 끝을 이야기하는데 경남은 정확하게 도단위 중간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 60%의 도민이 반대한다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 여론조사는 잘 아시다시피 다른 언론기관에서 거의 보도 안 했습니다. 왜? 그 로 데이터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도 안 돼서 학생도 빠졌지만 그 젊은 층이 빠져서 목표 할당이 안 되면 가중치라도 부여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다른 기관하고 비교해 보니까 똑같은 걸 갖다가 갤럽이나 리얼미터와 같이 했는데 이 여론조사 기관은 결과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론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내용 없는 찬반은 안 되고 앞으로 내용이 좀 다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사전에 양측에 저희들이 30분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과 찬성 측의 설명과 질의 답변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 5분은 바로 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정에 대한 반대 측의 의견진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측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남기독교총연합회 홍건성 대표회장님 참석하겠습니다. 바른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님, 건강한 사회 국민포럼 주웅일 교육국장님,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허철 교직국장님, 김해 마문중학교 김미경 학부모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자리로. 먼저 건강한 사회국민포럼 조웅일 교육국장님의 의견 발표와 이어서 김해 경운중학교 김미경 학부모님의 의견 개진이 있겠습니다. 부족한데 이런 시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동남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논의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에 대한 인식의 문제입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 문제가 학생에 대한 인식 문제인데요. 영상을 통해서 이 내용에 동의가 되시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저희가 1분 1초가 너무 아깝다 보니까 이게 좀 내가 펴서 알겠습니다. 이건 광주학생인권 조례에서 청소년 인권단체 학생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학생이 말하는 것처럼 학생을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고하게 할 권리, 임신과 출산의 권리, 차별 금지가 곧 권리라고 해석될 수 있겠죠. 이런 30가지 이상의 권리를 학생인권 조례는 나열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여기서 출발합니다. 학생의 범죄는 놀랍게도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유치원생에서 이번에 5개 조항이 제외가 됐는데 나머지 조항들은 여전히 유치원생한테도 적용된다는 것이고 더 심각한 것은 초등학생부터 관계없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과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청소년 미성숙한 게 분명합니다. 전전두엽이라고 하는 뇌의 기관이 절제, 충동 억제, 판단 이런 중추인데요. 이게 사춘기 이후부터 늦게는 20세 초반까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뇌과학자들은 법적인 결정을 하는 효력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청소년이 판단하면 안 된다. 관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근거 법안으로서 이제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전문이 7입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도 아동에 대해서 특별한 보호와 배려의 대상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권리를 부여할 때에도 읽어보면 막히는 게 없습니다. 연령과 성숙 정도에 따라서 권리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상위법의 청소년 보호법이죠. 법안 자체가 보호법이에요.
그러니까 경남학생인권조례에서 권리를 나열하고 있는데 그 권리의 시작인 학생의 이해 자체가 과학적이지 못하고 상위법과 충돌되며 근거 법안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지적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인권교육의 문제입니다.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하는 문제입니다. 자, 교육의 중립성은 교육을 정치적, 파장적, 개인적 편견을 전하는 도구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 다 동의하실 겁니까? 들어보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국가인권위의 설립부터 9년을 이루어졌고요. 인권연구소 소장이십니다. 이런 인권 전문가가 인권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생에게 교육시킨다는 것입니다.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이 얘기들이 교육으로서 전파될 때 애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을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인권교육을 우리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보편적인 인권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담고 있는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강원도 교육청에서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연수하는 교육안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천부 인권이 아니랍니다. 실정법상의 권리가 아니랍니다. 인권은 본래 주어졌던 것이 아니다. 투쟁을 통해서 얻어낸 선물이다. 계급 투쟁적 인권관이죠. 정치적 파장적 인권관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를 두 가지 계급으로 나눕니다. 집안에서도 나눕니다. 부모가 강자고 자녀는 약자다. 학교에서도 나누죠. 교사가 강자고 학생이 약자입니다. 바로 이 약자 인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학생인권조례는 출발했죠. 자, 이 내용들은 전부 다 학생인권조례의 조항들입니다. 심부름 금지, 반성문 서약서 금지, 개성 출연할 권리, CCTV 설치의 제한, 인터넷 사용 자유. 이거에 대해서 여기 계신 58명의 동의한 모든 분들이 생각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수위가 학생의 보편적인 인권입니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교육의 목적을 생각할 때 다양한 이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경남학생인권조례는 이 조례를 만드는 특정한 소속된 분들이 개인적 편견을 가지고 그것을 법제화했죠. 테두리를. 그리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위법이 되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 사람은 처벌을 하겠다는 겁니다. 신고를 당하고. 이것은 개인적 편견이 아니라 담긴 인권입니다. 이것을 경남학생인권조례는 법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교사도 학생도 법적으로 이런 인권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의 중요성을 위반했는지 판단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교육의 목적 상실의 문제입니다. 자, 학교 교육은 왜 존재할까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학교가 존재할까요?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은 이 세 가지를 교육의 목적으로 합니다. 첫 번째, 공공성 확보. 두 번째, 전통유지 발전. 세 번째, 인성함양 교육은 전인적 성장을 목표로 이것을 위해 필요한 게 뭐냐? 교원의 전문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장 권한으로 학칙을 그 목적에 맞게 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래서 학생을 운영하고 지도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중요한 법적 효력이 있는 의결기관으로서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상위법입니다. 학칙은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다룹니다. 학칙의 개정 절차도 학칙으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학생,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상위법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놨죠. 그리고 재개정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의 잘못은 뭐냐면 그 재개정의 틀을 거기서 무엇을 박아놓죠. 그래서 교육의 저수성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학교장의 권한을 심각하게 손상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학교 운영위원회는요, 구성이 이렇습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어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우리는 학생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남학생인권조례는 이것을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재개정 참여할 권리, 의견 제출권, 그 다음에 참여의 보장, 참여의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자, 이건 아주 심각한데요.
아직 학생인권 조례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5월 공문을 통해서 박주훈 교육감은 학교장을 압박하여서 학교장만이 개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장을 압박하여서 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도교육청의 TF팀을 구성해서 교대 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검수를 통해서 그 내용을 학생인권조례에 준한 내용을 지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이행한 학교에 대해서는 끝까지 관리하겠다라는 교육 계획을 합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학교규칙 재개정위원회를 구성해라.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죠? 학생을 들어가게 해놓은 것이죠. 학칙을 통해서 학생이 들어가게끔 재개정 절차를 바꿔놓고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 이제 학생은 권리로서 참여하게 되겠죠. 자,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이런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런 거 보면 학칙으로 지금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경남학생부제 제8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입니다. 제한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학교에 출입합니다. 제한할 수 있을까요? 개성 실현할 권리입니다. 문신을, 나시를 더우니까 축구할 수 있겠죠? 개성 실현할 권리입니다. 교발해야죠. 자, 이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 콘돔 자판기입니다. 서울시 이미 시행됐죠. 그래서 인권정책기원 계획을 역시 학생인권조례로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관계 경험에 대한 차별의 금지, 성관계할 권리가 학생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동성애죠. 성정체성,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 금지, 선생님이 교훈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동아리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동아리죠. 동아리 등 학생 자치활동 참여할 권리, 선생님이 제한할 수 없습니다. 제7조 표현과 집회의 자유, 이런 집회에 나간다고 해도 부모가 감히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만약 제가 학부모로서 반대하고 교사로서 반대한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학생인권조례는 제3장 전체에 걸쳐서 이 인권침해 신고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학생인권센터 옹호관조례입니다. 법조항에 이렇게 걸쳐서 있습니다. 여러 개를 통해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이 제도의 문제를 정리하겠습니다. 교육적 징계, 교사의 지도, 이것을 학생이 불편하다고 느끼면 그것은 인권침해로 신고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은 이 인권옹호관을 직접 선출합니다. 그리고 그 인권옹호관은 법을 배운 사람이 아니죠. 인권 감성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경찰의 기능, 조사의 기능, 판결, 판사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대상자는 놀랍도록 학생, 학부모, 교사가 전부 다 신고 대상자입니다. 인권침해 신고의 부담 때문에 과연 교사들이 지도할 수 있을지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도 학교폭력이나 많은 위축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학생끼리 신고합니다. 학생이 교사를 신고합니다. 그리고 학생이 학부모를 신고합니다. 감시하고 신고하고 학교폭력이 예방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실제 서울은 시행되고 있죠.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육중계 교사는 국어교사입니다. 동성애의 봉헌적 폐해에 대해서는 생물학적이고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그 PPT 몇 장을 보여줬다가 인권옹호관에게 신고를 당해서 2년째 소송 중에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 학생이 수업 중에 찜찜했다는 거였습니다. 인권 감성이 뛰어나면 무섭습니다. 자, 전북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송경기 교사가 자살했습니다. 이분은 성추행으로 인권옹호관에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열해드리겠습니다. 17년 4월 19일 성추행으로 신고가 됩니다. 바로 당일 조치가 빠릅니다. 학생과 격리 처분을 받고요. 그래서 이분은 수업하다가 퇴출당하시고 출근 정지를 당합니다. 교원의 지위에 침해를 받으신 거죠. 그 다음 경찰청에서 무혐의 일사 종결로 이틀 후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3일 후에 교육지원청은 그 교사의 직위를 해제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기근무 통보를 받습니다. 학생들이 난립니다. 탄원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조사는 계속됐고 석 달 동안 조사가 있은 후에 드디어 직위 해제가 해제됐습니다. 다행이죠. 그러나 학교 접근 금지, 40일 휴가서, 타교 정보 조치 동의서를 강요받습니다. 교육 행정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막강할 거라는 걸 여기 교육청 직원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8월 1일 딸 둘과 아내 한 분을 놔두고 그 집에서 자살을 선택합니다. 자, 교원의 신분보장은 상위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본인의 의사에 관한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국가사무입니다. 경남학생인권조례는 지방사무죠. 학생인권옹호관이 교사를 조사, 규제, 징계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것은 대법원 판결에 교원의 지위에 관한 국가사무를
조례를 통해서 교원의 지위에 대한 침해로 하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판단해 주십시오. 자, 마지막입니다. 박종훈 교육감님께서 4월 25일 이 조례안을 최종적으로 발표하시면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미 시행된 방역 가치정책가 있는데 좋은 점이 있지 않습니까? 긍정적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시행된 지역 조례 만들었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그러나 경남은 좀 다를 것 같다. 다른 지역은 논란이 크지 않았고 빠르게 진행됐는데 경남은 1년 가까이 논란도 있고 학교에서 다양한 토론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팩트를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물어봐 주십시오. 학생인권 조례 학생, 학부모, 교사도 잘 모릅니다. 정말 잘 모릅니다. 그리고 교복, 두발, 스마트폰 조례라고 애들은 알고 있을 뿐입니다. 교사를 신고하는 제도가 있다라고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180여 학생회장단이 교육감과 만났었죠. 그러나 70%의 학생들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막대한 집행을 통해서 일반적인 목소리만을 포스터 현수막을 통해서 지정해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이 제출한 대로 이것을 운영하는데 연 10억이 넘는 돈이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학부모께서 발제를 한 2분 정도만 하실 겁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지금 너무 떨려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말을 못하겠고 적어온 거를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학생 딸을 둔 학부모입니다. 저는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 자세히 묻지만 직접 겪은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 제 아이가 말도 하지 않고 귀를 양쪽으로 내흔들어 들어와서 야단을 치니 자기 몸인데 왜 엄마가 간섭하냐고 인권 침해라고 했습니다. 학교 선생님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 외에는 어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매로 엉덩이를 한 대 때렸다가 아동학대로 경찰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어 경찰관에게 자식이 대학에 신고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물었더니 요즘 아주 흔하다고 하며 어떤 아들은 아버지가 공부 안 한다고 머리 한 대 때렸다고 신고를 해서 끝까지 아버지를 감옥에 가두라고 한 일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한동안 아이를 대학에가 무척 흔들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권리를 외치며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학생들의 권리니까 고발하라 가르치는 학생인권 조례가 통과되면 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 초등학생 여자아이 3명이 임신을 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다들 자녀가 있으시거나 손주가 있으실 겁니다. 잘못된 것이라 그 자녀나 손주가 만약 잘못된 판단으로 임신을 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치면 고발당할 수 있다는데요. 저는 엄마입니다. 내 아이가 피어싱이 아니라 문신을 한다면, 성관계나 동성애를 한다면 인권이란 이름으로 허용해야 합니까? 등록 작동 때문에 1분 더 내렸습니까요? 마무리 좀 해주세요. 아이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부모라면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엄마인 제가 왜 이 자리에서 내 아이의 지부를 드러내면서까지 아이가 상처받을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면 자식이 망가져가는 걸 보고도 엄마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미안해서 엄마가 이 이야기를 도의원님들 앞에서 해도 되겠냐고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엄마의 마음을 아니까 자기 얘기를 해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면 괜찮다고 하거든요.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바로 키울 수 있도록 학교에서 학생을 올바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를 막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담상으로 자리를 옮겨서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않지만 여기에 지금 혹시 언론인하고 동의회 직원들, 그다음에 동의원 말고 다른 분 계십니까? 다른 분 계시면 퇴장해 주십시오. 기사님 맞으세요? 네, 맞으시죠. 네, 없으시죠? 네,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네, 손 들어 주십시오. 농문 의원님, 네, 질의하십시오. 네, 한옥문 도의원입니다. 간략하게 조례의 그중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총에서 발표한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최근 3년간에 이게 교원들이 명예퇴직을 하는 수가 굉장히 급속히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발표한 자료를 봤습니다. 명퇴 신청한 증가 원인의 한 절반 이상이 교권의 하락과 생활 지도의 어려움에 대한 부분이라고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이미 우리가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기, 서울, 전북, 광주 등 이제 학생 인권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에서 이제 학교 폭력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라고 인권 조례를 찬성한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제로 그 사실이 팩트인지 그에 대한 또 사례를 갖고 계시는지에 대한 두 가지 부분에 답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남교총의 교직국장 박철입니다. 먼저 많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PPT로 미리 몇 가지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해당 답변과 관련된 것들을 띄워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교권 침해가 줄었다는 주장들을 제정한 곳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2년부터 보면 7,900건에서 점차 줄은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앞에 숨겨진 진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는 교육부 발표 1,570건이었습니다. 교권 침해는 2010년도 경기도에서부터 시작해서 2012년도까지 경기, 광주, 서울, 전북 학생권 조례가 제정되는 그 시기 동안 교권 침해는 2002년에서 4,800건, 7,900건으로 급증하게 됩니다. 이 급증기간 동안 경찰청 제어 보면은 학생들의 범죄 통계표도 수치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2012년도 후부터 학생 인권 조례 이후 교권 침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각종 매스미디어 등에서 발표가 되어지면서 순간적으로 주춤하면서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었지만은 2015년 1학기 기준으로 1,800건이며 2015년 전체로 보면 4,400건으로 여전히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되기 전인 2009년과 10년대에 비하면 높은 수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는 학생 인권 조례와 교권 침해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학생 교권 침해에서 교육부 자료는 교육부입니다. 학생에 대한 교권 침해가 총 98.4%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자료. 자, 이거는 13년도 아까 실질적으로 대폭 증가했던 교권 침해가 줄고 있을 동안에 기가 있는 데이터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것은 재밌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폭행 사건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학생이 선생님을 때리는 사건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학생이 선생님을 성희롱하고 있는 사건들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줄어드는 것은 수업 방해 같은 것은 다른 학부모들 간에 분쟁이 되기 때문에 줄고 있지만은 학생으로부터 선생님에 대한 교권 침해, 욕설 부분이 줄면서 오히려 더 강력한 교권 침해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교육부 발표 자료를 통해서 우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는 그 시기에 서울과 경기의 교권 침해 데이터입니다. 네, 답변 정리해 주십시오. 예, 이 데이터를 보시도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는 시기에 경기도 같은 경우 그전과 비해서 총 12배의 증가,
서울 같은 경우 5배 이상이 증가됐다는 것들은 각종 자료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두 번째가 아까 그는 두 번째 질문 처리해야 되나요? 아니요, 답변 시간 전체가 3분이기 때문에 답변 원하신 대로 그냥 지나가야 됩니다. 다음 멤버가 들어가겠습니다. 질의가 2분이고 답변이 3분입니다. 이거 1문 1답에는 전체가 5분으로 진행이 되고요. 다음에 또 5분님 질문하실 분 있으면 손들어 주십시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네, 저는 조례에 있는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6조가 처음부터 좀 논란이 되었습니다. 성인지 교육을 실시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인지 교육은 양성평등 교육이면 틀림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의원들도 성인지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교육과 성주류화 조치에 대한 수정안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여전히 진정성 여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쪽에서요. 이에 대해서 어떤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인지 좀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16조에 대해서, 성인지 교육에 대해서 반대 아직도 하고 계신데, 자료를 보여드리고 성인지 교육을 세 가지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젠더 평등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회계적인 교육을 다 합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동 성평등 강사 양성 과정의 커리큘럼을 보시면 아십니다. 이게 실제 커리큘럼이고요. 교육지원청에서 지원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아동 성인권 교육,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 이해. 이건 누가 하냐면 여성주의 연구활동가가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안에 보면 다양성에 대한 이해, 페미니즘과 젠더 다 같이 가는 인지 감수성. 이게 하나의 커리큘럼입니다. 이거에 동의한 강사들이 애들한테 와서 이제 이런 교육을 실제로 교육하는 것을 제가 가져온 거고요. 성인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겁니다. 섹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젠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교육을 지금 현재 교과서도 주장하고 있고요. 교과서도 정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평등은 남녀 간의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상. 그러나 성인지라는 것은 정확하게 그 성은 젠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젠더라는 것은 남녀가 태어나는 본질적인 성, 남자와 여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회적 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인지라는 것은 그 젠더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성인지 예산을 저희들이 심의하고 의결을 하고 합니다. 그럼 성인지 저희들이 예산하는 것이 젠더에 관련돼서 예산을 저희가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거기에는 남녀평등 예산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잘못된 젠더 인지에 대한 교육에 관련된 예산도 포함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젠더에 관련된 예산을 저희들이 심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죠. 안에 내용은 충분히 남녀평등이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젠더 인지에 관련된 교육이 지금 학생인권 조례 16조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젠더에 관련된, 그러니까 원래 내가 남자로 태어났지만은 또 다른 어떤 성이 있다. 이걸 아이들에게 성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는 아이들에게 그 인지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별하지 말자. 그게 성 정체성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자. 우리 같이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녀 성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라면 충분히 그것은 정밀돼야죠. 우리 여성들의 학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정해주고 평등하게 당연히 해야 되지만은 그 또 다른 어떤 성을 인지를 가르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교과서부터 그리고 지금 이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이 차별의 금지 조항이 품고 있는 바, 그리고 성인지 교육을 실제로 받는 강사들, 그 강사들이 동의하는 바, 그리고 그들이 와서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교육할 때 가르치는 바를 충분히 보고 그 증거로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로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그 성에 대한 개념도 정확히 젠더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굉장히 낯설지만 요즘 애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건 여러 가지 이견이 존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동성애를 인정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나 그것을 교과서는 정해서 얘기합니다. 이건 정상이니까 정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차별이야 라고 전제를 합니다. 네. 아까 비기태 의원님 먼저 손대셨는데
하시겠습니까? 예, 김경영 의원님, 예, 질문하십시오. 방금 이 성인지 부분도 다시 제가 좀 질문을 드리려고요. 아까 그 주공 예. 마이크 나오네. 안 나오네요. 아까 말씀하실 때 영상물을 사용하시던데 그 영상물의 전체적인 맥락 없이 포인트만 딱 잘라서 했던 것과 실제적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 그 사람들이 어떤 인권 침해가 받을 수 있을 거 그분의 어떤 의견 동의를 보셨나요? 유튜브에서 흔하게 이미 다 공개되는 내용이어서 흔하게 공개된다고 이런 자리에서 쓸 때는 한 번 더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인권에 대한 부분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나 그에 대한 감수성이 더 예민하게 작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까 청소년이 발언하는 그런 부분들은 맥락이 잘 전달되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이 하는 그 의도나 태도가 다르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그런 영상들 안 보는 곳에 나가서 좀 동의 없이 되지 않는 일이 좀 벌어지기를 좀 되기를 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리고요. 말씀하시죠. 방금 그 성인지 교육을 얘기를 하셨던데 지금 이 성인지 교육은 우리 공무원들 딱 성인지 교육을 받게 돼 있고요. 성인지란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실제로 성은 우리 남성 여성 다른 한자 표현 그 성뿐만 아니라 우리 이것이 도입될 때는 젠더라는 개념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정체성을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들어왔는데 그게 우리 그 여성 가족부의 표현은 여성 가족부이지만 영어로 표기하면 젠더 이퀄리티 오브 미니스트리 오브 젠더 이퀄리티입니다. 그 젠더라는 우리 사회에서 익숙하지 않은 용어라서 들어오면서 해석을 굉장히 많은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때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가지고 성인지를 단편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이 인권 소재가 일반들한테 정말 필요한 권리나 이런 게 전달되지 않으면 그래서 이거는 정말 더 많은 시간을 더 얘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는 저는 우리가 그 학생들의 인권 사실은 그 인권이 아까 얘기하실 때 그 영상에서 나온 그 인권 그 표현은 휴먼 라이트 네, 아버님 이분 지났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휴먼 이 사람으로서 존중받은 것이 아니라 신이나 그 왕이나 그 다음에 신사 남자들이었습니다. 인권을 처음부터 좀 잘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들 스쿨미투를 통해서 제대로 아직 발언하지 못하고 스쿨미투의 가해자의 교사들이 지금도 수업을 하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아이들한테 이런 인권 침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시간만 있다면 의원님과 충분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성적 지향, 성 정체성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지 않죠. 젠더라는 개념도 어른들은 굉장히 생소합니다. 애들은 굉장히 익숙합니다, 지금. 그런데 그렇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젠더라는 개념은 제 3의 성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취급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가리킵니다. 네. 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학교 1, 2학년 책에 보면, 보건책이나 보면 젠더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토의는 오늘 짧은 시간에는 할 수 없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그 부분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또 김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30분으로 제한을 시키고 있고, 아까 앞에 찬성척이 34분 40초를 했습니다. 여기 조금 소리에 조금 저희들이 한 30초 정도 더 갔다고 제가 느껴지고, 지금 의원님 죄송한데 여기서 더 이상 질문 받으면 시간이 많이 오가될 것 같고, 아까 찬성척과 동일하게 지금 우리 참석하신 분들 1분 정도로 해서 1분 이내로 간략하게 한 말씀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결 대표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인권은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우리 자녀들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존중의 문제입니다. 가끔씩 사람을 존중하고 학생을 존중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님들은 법을 다루는 것입니다. 사람의 존중을 법으로 다루는 것은 또 다르게 문제입니다. 지금 인권의 반대를 폭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인권의 진짜 반대는 저는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람의 인권에 걸린 문제를 법으로 적용했을 때 또 다른 제약이 다릅니다.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껏 펼쳐주려고 그러면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고 일상할 수 있는 자유권이 오히려 더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정말 경남학생인권조례, 저는 학생을 존중하는 것은 100% 찬성하겠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우리 아이들의 존중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4월 30일 날 애를 낳습니다. 8째를 낳습니다. 네, 제가 8명의 아빠입니다. 한 명씩 차곡차곡 낳습니다. 저는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애들을 가르치는 사람은 맞습니다. 애들 교육도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교육에 애들을 보내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 보낼 것 같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면. 저는 홈스쿨에 시킬 수 있는 능력이 돼서 시키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의원님들께서 학교 교육만 생각해 주시고 교사가 존중받고 학생도 인권을 보장받는 그런 학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교육해보고 공부해보니까요 너무 잘 돼 있어요. 이렇게 잘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걸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전국의 학교 선생님들이 50만 명입니다. 만약에 그 중에 0.001%인 50명의 선생님들이 각종 체벌이라든지 성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일으킨다면 전 대한민국은 선생님들을 싸잡아서 엄청난 문제 집단으로 삼을 것입니다. 단 0.01%인 말입니다. 나머지 99.9% 선생님들은 여전히 아이들을 사랑하고 노력하며 그 아이들을 어떻게든 끌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생활지도 포기조례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본다면은 선생님 더 편해지셨습니다. 아이들이 방종을 하든 뭘 하든 그냥 모른 체 하고 있다면 더 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멸의식을 가지고 선생님이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 아이가 잘못을 해도 제가 바로 잡아가면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근데 조례가 통과되면 그게 너무나 힘듭니다.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제발 학생인권 조례를 막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부의원 여러분, 오늘 저희들에게 학생인권 조례의 그 부당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쪼록 저희들의 그 말 중에 혹시라도 실수가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정말 이 학생인권 조례가 법의 잣대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을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자라나도록 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위하여서 저희들이 반대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선택이 다음 세대의 우리 경남과 또 우리 학생들의 행복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고 좋은 선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반대측 의견 개진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참석자 5분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정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